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메이저 카드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죠. 항상 건강에 신경 쓰시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롭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걸리지 않게 마스크 쓰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공부하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의 그림이지요. 메이저 카드의 정의 그림의 카드, 저스티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이건 이제 법률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울과 검을 냉철한 모습으로 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울은 양쪽의 균형이지요. 그 다음에 검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휘둘러 썼을 때를 말을 합니다. 휘둘러 썼을 때 그 영향력이 반으로 딱 완벽하게 갈라집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든지 자를 때 이쪽과 저쪽이 완벽하게 갈라지는 거는 검처럼 날카롭게 어떤 날카로운 걸로 휘둘러야 그것이 갈라집니다. 근데 다른 걸로 잘랐을 때는 그게 분명하게 갈라지진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검을 휘두른다는 의미의 뜻은 완벽하게 이쪽과 저쪽을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고, 어떤 결말을 내릴 때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의미를 말을 합니다. 냉철하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겠지요. 근데 이 정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사람이 아주 붉은 옷을 크게 입고 있습니다. 붉은 옷은 열정이고 따뜻함이고 행동력인데, 이 저울과 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조금 어울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도 이 저울과 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열정이라고 하는 거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행동할 때 분명히 어떤 상징들의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카드를 읽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상징들에 대한 공부와 어떻게 읽어야 될까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카드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다른 세 장의 정의 그림의 카드를 한번 보죠. 이 첫 번째 그림의 카드는 여신타로 그림인데, 여신타로는 유니버셜하고 마르세유 계열의 카드와 유니버셜의 계열의 카드를 서로 나누는 어떤 상징들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는 우리 유니버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힘이라고 하는 그림의 카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8번의 정이라고 하는 그림의 카드에서 유니버셜은 11번이 정인데 어떤 카드에서는 그걸 힘이라고 표현해 놓은 카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계열의 어떤 설명들을 따르는 카드들은 그걸 11번을 정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여신타로 그림은 11번이기는 합니다만은 스트렝스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그림의 카드가 있죠. 그런 의미로 말을 했었을 때는 그래, 이 그림의 카드는 마르세유 계열을 따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도 카드를 한번 보지요. 11번이라고 하는 그림의 카드는 이건 오야 여신입니다. 오야 여신은 나이지리아의 여신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여신이 나이지리아에서 여신으로 있었을 때는 그게 이제 나이지리아에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이 여신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그 강물이 차분하게 흐름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온통 도움을 줍니다만은, 이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평온하지 못할 때는 강물이 범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여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아주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원래 이 여신의 의미는 내가 원래는 여기 이제 그림에도 보다시피 어떤 양 두 마리가 가지요. 영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양 두 마리가 갑니다. 근데 영양은 아주 속도는 빠르긴 합니다만은 초식 동물이고 아주 부드러운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 원래 이 오야 여신은 영양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양의 갑옷을 벗고 있었을 때는 여신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만은, 보통 이 여신은 이 갑옷을 입고 영양처럼 아주 부드럽게 행복한 표정으로 짓고 지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신이, 오야 여신이 외투를 벗었을 때 그녀의 남편이, 물론 그때는 남편은 아니었겠죠. 그 여신의 외투를 감춤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다시 영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여신은 그래도 뭐 남편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그걸 내적의 힘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바람을 일으키거나 때로는 뭐 자신의 행복감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내가 스트레스는 받지만은 그 의미로 말하면 아까 했듯이 영양으로 못 돌아갔기 때문에, 영양으로 못 돌아가서 스트레스가 받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남편이 하는 행동들을 받아들이면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아주 부드러운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 오야 여신이 영양 그림과 묶여 있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의 카드를 한번 보죠. 이 그림의 카드는 골든타로라고 합니다. 골든타로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그림과도 비슷하지요. 그래서 여기도 저울을 들고 있고, 여신이 이제 지팡이는 아닙니다. 검은 아닙니다만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카드 그림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쫙 갈라져서 얇은 지팡이가 하나 있지요. 근데 이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을 보면은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은 쪽에는 악마가 있고, 기울이지 않은 반대측에는 높이 들려져 있는 쪽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악마가 기울이려고 하는 저울을 다시 똑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주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검이, 유니버셜에서는 검입니다만은 골든타로에서는 지팡이 끝에는, 대각선으로 질러져 있는 선에 지팡이 끝에는 부엉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천사의 지식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도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 카드에 설명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결단을 내리려는 이성적인 도구기도 합니다만은 냉철한 판단을 말하는 지식이라고 이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로에도 똑같이요. 이게 아주 부엉이가 뚜렷하게 지팡이 끝에 있고, 천사의 날개도 아주 강력한 날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의도 어떤 옳은 일을 해라, 공정, 정의, 기회균 등 강한 자를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 이런 의미의 뜻이 뚜렷하게 카드 그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의 마지막 가디스 여신을 한번 보면은, 이 유니버셜 가디스죠. 이 카드도 보면은 아마 11번이기는 합니다만은 스트렝스라고 하는 그림의 카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와 똑같은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에 있는 사자 그림의 카드도 여기도 있고, 힘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여신은 아마 이제 아시리아의 여신 이슈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지성, 자신감, 규율 이런 것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제력인데, 그거 뱀의 독보다 더 강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힘은 속에서 나오는 뱀이 갖고 있는 욕망, 욕심 이런 것보다는 더 강하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걸 이겨져 나가려고 하는 의지는 더욱 강하다. 이런 말이 이 여신의 뱀의 그림의 카드고, 그다음 뱀의 상징이고, 또 뱀이라고 하는 것들은 등 뒤에 이렇게 어떤 뚜렷하게 코끼리가 끌고 가는 것 같은가요? 이런 어떤 동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자 그림도 보입니다. 그래서 검도 갖고 있고요. 이것들이 전부 다 자신만만함, 내적으로 갖고 있는 힘, 내가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뱀의 독보다는 더 무서운 내 의지력이 있다. 이런 말들이 이 유니버셜 가디스에 있는 이 8번의 힘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상징으로 녹아있겠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과 이제 마르세유 계열의 카드들에서는 이런 어떤 11번과 8번의 의미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헷갈리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 카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유니버셜 카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나누지요. 이제 정의 그림의 카드에서 여러 상징들이 눈에 보입니다만은, 제일 먼저는 양쪽에 있는 기둥을 한번 보지요. 기둥은 제일 먼저 어디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둥은 제일 먼저는 2번의 고위여사제 그림에서 나왔지요. B와 J라고 하는 보아스와 야킨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둥으로서는 5번의 신비사제 그림에서도 양쪽에 두 개의 기둥이 보입니다. 근데 고위여사제 두 개의 기둥은 B와 J라고 하는 보아스와 야킨이라고 하는 흑백의 두 기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비사제 그림으로 오면서부터는 5번의 신비사제 그림으로 오면서부터는 기둥이 회색이지요. 이 정의 그림에서도 두 기둥이 회색입니다.
이 의미는 양쪽에서 균형 잡힌 행동들을 말을 합니다. 뭐 좀 불분명합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두 개의 기둥과 뭐 이 정의 그림의 카드 전체 녹아 있는 의미의 뜻은 기본적으로는 법률의 신 유스티티아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은 흑백과 어떤 두 개의 상징들의 의미를 말을 하는데, 근데 이게 색깔이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검과 검은색과 흰색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두 개의 기둥에서 의미는 신성함을 어떤 상징하는 것이 뚜렷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균형 잡힌 행동들을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입견이 없이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양쪽의 의견을 선입견이 없이 판단하겠다, 이런 의미를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보면서 다음 상징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마에 있는 어떤 왕관과 중간에 파란색 사파이어 같은 거죠. 블루 계열입니다. 그래서 왕관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뭐 어떤 권위,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 쓰고 있다는 의미의 뜻은 나는 권위가 가장 높이 있습니다, 이런 권한, 황제, 이런 의미의 뜻이기도 하겠고요. 거기에 블루 사파이어가 있다는 뜻의 의미는 이 푸른색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뭘까요? 아주 차가움이고 뭐 이성이고 이런 의미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의 뜻은 냉철한 판단력을 나타내지요. 우리 주변과 이런 어떤 뭐 지수화풍을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머리에 있다는 의미의 뜻은 나는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의미의 상징이 이 머리에 있는 블루 사파이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 앞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칸 안에 붉은색의 어떤 동그란 그림이 상징이 있습니다. 이 네모의 의미는 결국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거 전부 다 지수화풍의 의미겠지요. 네모는 지수화풍의 의미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타로에서는 동그란 모양이라든가 이게 붉은색, 때로는 노란색의 빛을 내고 있는 상징들의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태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양이 뭐 어떤 따뜻함이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의미는 따뜻함, 힘, 이런 것들도 있더라, 이런 의미의 상징이겠지요. 그 다음에 다음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 정의 그림의 카드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들 중에 하나는 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손은 신성함을 상징하는 손인데 거기에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은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어떤 상징물이고요. 또 분명하게 결단 내리는 행동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검은 지성과 이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타로에서 손에 들고 있다는 의미는 위로 들고 있다는 의미의 뜻은 이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검을 휘두를 때는 나는 분명한 어떤 능력도 있고 그 검을 휘두름으로 인해서 내가 내리는 판단들은 감정보다는 현실감 있게, 때로는 이쪽과 저쪽을 분명하게 가른다, 이런 의미의 상징이 이 검이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냉철함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주저하지 않음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눈을 뜨고 있다는 의미의 뜻도 똑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다시피 왕관을 의미할 때 얼굴에서 눈을 뜨고 있었죠. 우리가 법률의 신을 바라볼 때는 법률의 신은 눈을 감고는 있습니다만은, 눈을 감기는 아니죠. 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눈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고요. 감정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뜻이 이 눈을 뜨고 있는 것과 검을 들고 있는 어떤 상징물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휘두를 때는 나는 아주 정보다는 논리와 어떤 이성, 이런 거에 입각해서 검을 휘두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상징은 저울이지요. 저울은 어느 한쪽이 기울게, 무게가 다르면은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근데 이 저울은 균형을 잡고 있는 겨울이고요.
옛날의 그림의 카드들에 보면은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법률의 그림, 법률의 신의 상징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법원 앞에 가보면은 저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뭐 유럽이라는 쪽 가보면은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상징들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 저울은 균형 잡힌 행동력입니다. 양쪽의 저울의 추의 무게들은 현실과 이상이다, 때로는 내가 욕심과 뭐 현실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한 만큼 원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은 더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네가 희망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짜는 없다. 때로는 뭘 하더라도 네가 한 만큼의 결과는 있을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저울이라는 의미의 뜻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 잡혀 있기 때문에 너와 상대, 때로는 어떤 대상이, 내가 마주보고 있는 대상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의미, 또 희망을 너무 크게 가지지 말라는 의미의 뜻은 이 저울의 의미로서는 너무 네가 생각한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 나와 있지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쪽 발이 다 나와 있는 거라든가, 때로는 어떤 뭘 하더라도 하나의 양쪽 발끝이 나와 있는 거는 크게 상징의 의미를 둔다라고 말하진 않았는데, 한쪽 발이 뚜렷하게 나와 있다는 의미의 뜻은 때로는 발끝과 이 사람은 흰색의 발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행동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력은 아주 흰색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행동력이 있다. 뭐 다음에 표현하는 또 붉은색의 옷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행동력이 있지만은 그게 어떤 열정이라든가 어떤 흥분해서 하는 행동력이 아닌 냉철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행동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등 뒤에 보면은 기둥에 보라색의 천이 묶여 있지요. 보라색은 뭐 예전에는 모든 색들은 전부 다 자연에서 구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라색이 아마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라색의 의미는 지배자의 색이고 정신적인 색깔이고, 우리가 이제 뭐 무지개를 바라봐서도 보라색이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뭐 우리가 뭐 어떤 신성함을 상징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는 신전 안에는 인간의 세상과 신들의 세계를 구분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었는데, 그 영역들이 이 가로막고 있는 영역의 기준이 보라색 천으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들의 권능이 이 보라색 천에 맺혔다라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등 뒤에 보라색 천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이 사람의 권위는, 이 사람의 배경에는 신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권능함이 이 사람의 배경에 있으니까 뭐 내가 내리는 판단은 항상 신들의 응원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의 뜻도 되겠습니다.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지요. 붉은색은 항상 그렇지만은 현실적이고 열정적이고 에로티시즘이고 행동적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있다는 의미의 뜻은 그만큼 현실적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도 됩니다. 거기다 조금 덧붙이면은 행동력, 열정도 있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기는 하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 위에 덮고 있는 망토가 이제 약간 녹색이지요. 녹색은 차가운 색깔도 아니고 따뜻한 색깔도 아닙니다. 중립적인 색깔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이라고 하는 행동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긴 한데,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저울과 검과 이 녹색 망토로 인해서 냉철함이, 중립적인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속에는 열정이 가득하지만은, 아주 따뜻함이 가득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밖으로 나와 있었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고 이성적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 붉은색과 녹색에 입고 있는 사람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죠. 이제 지금에서 볼 때부터는 이제 카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뭐 직업, 연애, 금전,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죠. 이제 우리가 유니버셜 카드를 보면 이제 교재를 조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카드를 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이 저울이라고 하는 거와 사람이 따뜻함이 크게 보입니다만은 아주 좀 검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무서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공정한 판단에 대한 얘기를 뚜렷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연애, 뭐 직업으로 읽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울과 검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했으면 될 것이고 많이 노력하고 주변에 그림들이 좋게 보이면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일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직업은 뭐 성취가 아니거나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대체로 됩니다 쪽으로 읽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그게 욕심인지 내 노력인지를 생각하고 욕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긴 합니다. 근데 연애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연애운은 뭐 너무 따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걸 이제 사랑의 감정으로 따질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요즘 시대적으로 설명하자면 결혼 따로 연애 따로 있을 수 있고 마음은 저쪽에 있지만 현실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 그림의 카드 읽을 때는 연애운을 읽을 때는 부정적으로 읽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직업처럼 뭘 했었을 때는 어떤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입니다만은 이성적으로 읽을 때는 금전, 연애 이런 걸로 읽었을 때는 내가 행복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안 됩니다. 너무 따지기 때문에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이거는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닌 조건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라고 읽어주는 게 좋겠고요. 금전도 마찬가지겠죠. 금전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뭘 하더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 그러니까 횡재 이런 거는 없다. 뭐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노력했었으면 뭐가 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내가 움직인 만큼 건강해질 것이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꾸로 나오게 되면은 내가 이제 카드 정의 그림의 카드의 가장 근본은 냉철한 판단력과 이성인데 이 정의 그림에서 거꾸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내가 현실적으로 따졌었을 때 그런 냉철한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거나 균형 잡힌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듯이 읽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읽기, 직업, 연애, 금전, 건강 거꾸로 나오면 이걸 대체로 다른 거는 뭐 한 만큼의 대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떤 풍요롭다, 넉넉하다 그림의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연애운으로 읽으실 때는 조금 부정적인 듯하게. 그래서 너무 따지는 게 많으시네요. 때로는 당신이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그거는 내 몫이 아닙니다 정도로 읽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정의 그림의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붉은색이 있고 따뜻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저울과 검이라고 하는 것이, 저울과 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냉철한 판단력을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뚜렷한, 승패가 뚜렷한 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의 의미를 읽어갑니다만은,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부정의 의미가 읽어준다. 그러니까 타로 읽을 때는 꼭 질문을 받고 카드를 읽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물이 예스와 노가 구분을 지어지는 그림에서는 긍정의 의미가 살짝 가미됩니다만은 감정처럼 분명히 갈라지는 게 아닌 상황일 때는 부정적으로 읽어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정의 그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항상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